안녕하세요. 루비팍스입니다. 오늘은 좀 엉뚱하지만 재미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몇 년 전 방영되었던 도깨비 드라마 기억나시죠? 남자 주인공 도깨비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30대의 젊음을 유지한 채 불멸의 삶을 살아갑니다. 도깨비 신부 지은탁을 만나지만 도깨비 김씨는 젊음을 유지하고 지은탁은 점점 늙어갑니다. 또 아주 오래전 상영되었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영화도 기억나실 겁니다. 스콧 피츠제럴드가 1920년대에 쓴 단편소설에서 모티브를 얻은 영화인데 벤자민 버튼은 80세로 태어나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젊어집니다. 벤자민도 사랑하는 여인 데이지를 만나지만 벤자민은 날마다 젊어지고 데이지는 점점 늙어갑니다. 반면 유전병인 베르너 증후군은 일명 조루증이라 불리는데 노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20년 정도밖에 살 수 없는 병입니다. 정상인보다 몇십 년은 일찍 늙어 조기 노화를 보이는 것으로 수백만 명의 한 명꼴인 매우 드문 병이랍니다. 그럼 도깨비는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반면 베르너 증후군인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왜 더 빨리 늙는 걸까요? 또 벤자민은 어떻게 노인으로 태어나서 날마다 젊어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 우리가 벤자민처럼 노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기로 태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도깨비가 어떻게 불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노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기로 태어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버튼과 종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루비팍스의 유익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80살 정도 살면 되지 더 오래 살면 뭐해? 늙어서 아프면 괜히 자식들 고생만 시키는 거지. 병원에 누워서 목숨만 연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친구도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없는데 외로워서 100살까지 어떻게 혼자 살아?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도 이젠 원하던 원치 않던 100세를 살아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더라도 살아야 하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늙어가는데 도깨비나 벤자민은 불멸하거나 점점 젊어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마법 같은 일들을 현실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 모든 것의 열쇠는 바로 텔로미어에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그리스어로 끝을 의미하는 텔로스와 부분을 의미하는 메로스를 결합한 말로 염색체의 끝부분을 의미합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고 그때마다 세포가 노화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늙는 것의 핵심 원인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부분에 모자처럼 씌어 있으며 염색체와 DNA가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DNA를 보호하며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해줍니다. 즉 텔로미어는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생체식의 기능을 하며 이 텔로미어가 없으면 세포가 분열할 수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노화와 관련된 질환인 암, 골다공증 등이 일생 동안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염색체의 끝부분에 있는 텔로미어가 짧으면 빨리 늙고 병에 더 잘 걸리며 수명도 짧아집니다. 반대로 텔로미어가 길면 장수하고 병에도 안 걸리며 오히려 젊어집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의 중요한 유전 정보를 담은 DNA가 손실되거나 손상되는데 이때 세포에 문제가 생기며 돌연변이가 일어나 암세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텔로미어를 짧아지지 않게 하면 우리가 늙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텔로머라아제라 불리는 효소입니다. 텔로머라아제라는 효소가 작동하면 염색체 말단에 붙은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텔로머라아제가 활약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도 늙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젊음을 유지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생식세포인 정자입니다. 남성은 사춘기 이후 평생 새로운 정자를 만드는데 수백만 번 분열해도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자에는 충분한 양의 텔로머라아제를 갖고 있고 이 텔로머라아제가 텔로미어를 무한리필해서 길이를 계속 유지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정자는 다른 세포들과 달리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여성은 평생에 쓸 난자를 한꺼번에 가지고 태어나 분열을 하지도 않고 필요할 때마다 배란을 하기 때문에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가임기가 있지만 남성은 가임기가 없는 것이며 우리가 벤자민 버튼처럼 늙은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만약 정자가 다른 세포처럼 분열할 때마다 나이를 먹는다면 40대의 남자와 40대의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경우에 40살 정도의 정자와 난자가 만날 테니 아기가 아닌 40살 먹은 태아로 태어나겠지요. 즉 정자가 다른 세포처럼 늙는다면 80대의 할아버지가 낳은 아기는 벤자민처럼 늙은 상태로 태어나거나 태어나자마자 노안으로 죽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지 않나요? 태아의 텔로미어 길이를 300이라 가정할 때 태아가 자궁에서 빠르게 분열하여 출산할 쯤에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약 200 정도로 감소하며 그 후 평생 동안 짧아져서 100 정도 길이의 텔로미어가 될 때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로 죽게 됩니다. 우리 몸은 생식세포가 아닌 대부분 체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늙어가게 되고 태아 때와 비교해서 텔로미어 길이가 약 3분의 1 정도로 짧아지게 되면 사망하는 것입니다. 세포 내에 텔로머라아제 효소가 많고 이 효소가 활성화되면 우리 세포는 분열되어도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으면서 계속 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효소를 계속 주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텔로머라아제를 보충제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1997년 과학자들은 인간의 피부세포 샘플에 텔로머라아제를 활성화하는 유전자를 주입했습니다. 그러자 세포 내에서 텔로머라아제가 만들어지면서 그 세포가 영영 죽지 않는 세포가 되었으며 오히려 세포가 끝도 없이 분열을 반복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세포 내의 텔로미어가 짧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원래보다 길어졌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텔로머라아제를 주입하거나 보충제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암세포까지 재생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T세포에도 텔로머라아제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 효소가 정자와 달리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텔로머라아제를 직접 주입할 수는 없지만 텔로머라아제를 활성시키는 물질을 보충제로 만들어 체세포에 사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 900살 넘게 산 사람도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아니 몇십 년 안에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추측이 맞을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도깨비가 젊음을 유지한 채로 불멸의 삶을 살고 벤자민 버튼이 날마다 젊어질 수 있는 것은 모든 세포가 정자처럼 생식세포로 되어 있어서 늙지 않던가 아니면 체세포의 텔로머라아제가 활성화 상태여서 짧아지는 텔로미어를 무한리필하던가 둘 중 하나겠지요. 물론 베르너 증후군에 걸린 사람도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적절한 양의 텔로머라아제를 공급받고 활성화시켜서 텔로미어가 계속 분열해도 그 길이가 짧아지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를 먹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 24시간을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들, 이렇듯 죽음보다 더 무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일찍 죽기에는 삶이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된다 해도 윤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여러분도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생명시계를 관장하는 텔로미어를 짧게 만드는 원인과 우리 모두가 젊어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텔로미어를 길어지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루비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원하는 루비팍스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